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도농복합 지역에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구 40만 명 경기 강주시도 그중 하나로 한때는 이제 성남시와 이제 통합도 논의되긴 했지만 현재는 뭐 중단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강주 상권은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여전히 도농복합 색채가 강해서 도심의 이제 경안동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중심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곽의 읍면들도 나름 그 상권을 형성하고 있긴 했지만은 2016년 그 경강선 개통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는 주로 이제 경안동 그 전통시장 상권을 많이 이용을 했지만 현재는 경안동 상권보다는 오히려 이제 판교나 이제 서울 상권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경기 강주시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그 경안동 주변에 그 행정동도 있지만은 실제로 가장 그 압축돼서 이제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한 지역이 태전지구입니다. 태전지구인데 이곳은 이제 행정동으로는 강남 1, 2동가 그리고 구 오포읍에서 이제 분리가 된 오포 1동 이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이 태전지구의 핵심적인 그 배후 지역으로 이제 그 분류가 됩니다. 법정동으로는 태전동, 장지동, 고산동이 해당되는데 실제로 이 세 개 법정동이 그 전체 인구수는 약 한 7만 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 상권들의 이제 배후 인구들이 그만큼 알차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이 태전동, 태전지구에 대한 그 메디컬 상권 가능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전동이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그 시기는 2000년도 이후지만 시차를 두고 개발되었고 2010년도 이후 입주 아파트가 많아서 실제로 평균 연령대는 광주시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세 전후에서 지금 평균 연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강점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이제 신도시급보다는 이제 미치지 못하지만은 실제로 이 지역에서 유효한 배후 아파트만 약 한 2만 세대에 달합니다. 2만 세대라면 신도시가 보통 한 3, 4만 세대의 이제 세대를 가지고 이제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보면 약 한 60% 정도의 이제 신도시 한 60%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평균 연령이 이제 그 광주시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에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업종들이 이제 충분히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25년을 기준으로 이제 학생 수를 보면은 초등학생이 5,226명, 그리고 중학생이 2,340명, 고등학생이 1,982명으로 실제로 이제 다른 같은 광주시로 본다면은 약 한 두세 배 이상의 그 학생 수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이제 그 아파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약 한 2만 세대도 약간 빠지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각 섹터별로 아파트가 어느 정도 이제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직리천 북쪽, 그러니까 태병교 북쪽에 있는 광남 1동 지역인데 이 지역은 태전동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고 입주가 이제 진행되었는데 입주했거나 현재 그 입주가 진행 예정인 그 세대 수는 약 한 2,597세대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직리천 남쪽, 태봉교 남쪽인데 이 지역은 2000년도 전후부터 이제 그 입주가 시작되었고 실제로 이 지역은 그 2000년도 전후에 이제 입주가 된 아파트도 있지만 실제로 2010년도 이후에 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2015년도 이후에 입주된 아파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까지도 이제 입주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주로 그 태봉교에서 고산지구 이전에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이제 광남 이동에 분류가 됩니다. 전체 아파트 세대 수는 1384세대 규모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산지구로 이 지역은 행정동으로 이제 오포 1동에 해당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 지역을 전부 다 오포부로 묶어서 행정 구분을 했었는데 행정동을 행정동을 개편을 하여 오포 1동과 오포 2동으로 지금 오포 지역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오펄동 해당이 되며 해당되는데 법정동으로는 고산동에 해당됩니다. 고산동에 해당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 고산동 지역에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었지만 오선지구가 개발되면서 입주한 것이 이제 그 실제로 가장 최근에 주로 입주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배우 세대 인구를 보면은 6,407세대의 아파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태전지구와 고산지구 상권의 주요 메디칼 분포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첫 번째 A 권역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광남 이동 주민센터 상권입니다. 실제로 이 그 광남 이동 주민센터 상권들은 태전지구가 이제 2차 그 개발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그 중심 상권을 형성했습니다. 태봉교 남쪽 강남 이동 주민센터 인근에 형성된 상권으로 주민센터와 메디칼이 포함되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들이 뭐 슈퍼를 포함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주로 이제 이 지역에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칼의 분포를 보면은 내과나 이비인후과 그리고 정형외과, 치과 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목이 대부분 개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지역에서 핵심은 내과하고 이비인후과인데 주로 이제 지금 태전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개원을 했었고, 그리고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환자 숫자들도 많은 그런 부분들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은 이제 태전지구가 2단계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에 이제 이후 아파트가 입주 전에는 실제로 이 지금 강남 이동 주민센터 인근 상권이 이 태전동의 중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태전구 앞에 근린생활시설 상권인데 태전지구 2단계 사업이 있었던 2015년도 이후 입주가 시작될 때 이제 상업지구보다 먼저 조성된 상권으로 메디칼 진입은 주로 이제 2018년과 19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주로 이제 태전지구 2단계 사업으로 이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들이 주로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그리고 젊은 부부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가 가장 환자 숫자가 많은데 그리고 어쨌든 배우 세대들이 충분하다 보니까 내과나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까지 이제 개원하고 있습니다. 상업지구에 이제 메디칼 진입하기 이전에 이제 지역 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메디칼 상권으로 현재도 의료진 구성이나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그런 이제 섹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태전지구 상업지역인데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전지구가 이제 태전구 앞에 근린생활시설이 이제 활성화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상업지역들이 바로 개발이 되질 못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지역의 개발 방식 자체가 민간 개발 방식으로 이제 한지 형태의 이제 개발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이제 보상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구역 정리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들보다는 아파트가 입주됐는데도 아직 이제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구역 정리가 끝나고 일부는 벌써 이제 상업지역에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지금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메디칼 진입은 이제 2019년 이후에 이제 개원을 시작하여 역시 이 지역도 주변 아파트 지역에 이제 젊은 층 거주자가 많다 보니까 내과나 이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이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피부과나 정형외과 등 지역 상권에 필요한 대부분 과목이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사례를 보면 태전지구 중심 상업지역이라는 특징으로 사거리 코너에 이제 올해 이제 2월 말에 사용 승인 예정인 광남타워의 경우에도 이제 벌써 이제 소아청소년과나 심경외과, 내과 등들이 이제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주로 상가 건물들이 완전히 완공되기 전에 계약이 되고 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은데 그만큼 이 지역의 배우 인구들이 그만큼 탄탄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전지구 상업지역은 실제로 이제 상업지역은 어쨌든 세전동과 태전지구 그리고 고산동까지 이제 포함을 했을 때
가장 큰 그 상권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게 이제 이 상업지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태전지구 상권이 이제 분산되긴 했어도 장기적으로 배후 세대가 충분하여 이 지역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제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산지구 상권인데, 고산지구 상권은 실제로 이제 6,407세대라고 적지 않은 아파트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이전에는 이제 오포읍에 분류가 됐었는데, 현재는 행정동으로 이제 오포 1동으로 이제 오포 1동으로 행정구역이 이제 개편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거 오포읍 상권의 대부분 이제 상권의 이용자들은 오히려 이제 태전동 상권들보다는 성남 서현 쪽의 상권들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고산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태전지구 상업지역과는 불과 얼마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산지구 자체의 근생 상권들이 활성화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태전지구 상업지역의 상권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산지구 자체 이제 배후 세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은 이제 고산지구 근생 상권과 그리고 태전지구 상업지역은 같이 한번 비교를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우리 태전동 상권에서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강남 1동 상권입니다. 그러나 이제 태봉교 북쪽 고블로를 따라서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지역은 아파트들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조금은 태전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은 슬럼화된 그런 상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정형외과나 내과들은 일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대부분은 이제 태전동들이나 다른 지역을 상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전지구 상권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주시에서 이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실제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도심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인접도시인 성남시의 이제 서현역이나 모란역 상권들을 이용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거리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태전지구 상권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태전지구 상권의 가장 큰 강점은 2만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로 대부분이 분양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다른 공공분양들이나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임대나 다양한 임대 아파트들도 같이 섞여 있지만은, 이 지역은 주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상권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제 거주자들도 소득의 안정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디칼 같은 경우도 이제 급여나 비급여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사실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만 세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신도시급으로 보면은 대략 한 60% 정도로 봅니다. 60% 정도가 보는데, 신도시들도 보면은 중심 상권이 있고 주변에 근린 상권이 있고 단지 내 상권과 이렇게 이제 분산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 태전지구 같은 경우는 상권들이 굉장히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심 상권들이나 특화된 상권들로 이제 많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태전지구 이제 상권이 이제 분산되었다는 부분들인데, 신도시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지만은 태전지구는 시차를 두고 입주하여 상권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이제 상권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태전지구 이제 상권이 안정화될 경우에는 분산되었던 상권 중에서 중심은 이제 상업지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상권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전지구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아마 이 지역에서도 중심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태전지구 상권에서 메디칼 진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그 민간 아파트들도 이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메디칼 상권에서도 지금 태종고 앞에 근생들이나 그리고 강남 이동 주민센터 앞에 상권들 다 따져보면은 실제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메디칼 과목들이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구 구성들을 보면은 아직도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과목들, 그리고 지금 분산되어 있는 상권보다는 중심 상권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고 한 그런 과목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메디칼 쪽을 진입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 전체 배우 인구들하고, 그리고 각 섹터별의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들, 그리고 이제 연령대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본다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과목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권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 섹터별에 들어와 있는 그 과목들에 대한 검토들도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은 해당 과목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그 상권에 진입을 할 때는 다른 과목이 이제 진입을 해 있다면은 환자를 공유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이 배우 세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섹터별 평가들, 그리고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평가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경기 광주시 상권 중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태전지구에서 메디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